안녕하십니까. 토모터 투자클럽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시장도 선물 시장이지만은 오늘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못했었죠.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발표하면서 정작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지만은 금리 속도 부분에 있어서 두 차례 인상 앞으로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주식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을 좀 엮어서 보실 수 있을 법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FOMC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미국 연준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 GDP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또 실업률은 하향 조정하면서 또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국채금리 가격이 또 달러 인덱스 가격이 또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이 속도 부분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또 22 통화정책회의도 지금 결과 발표가 되었지만 장중에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외국인 선물 수급이 장중에 장 후반에 들어서 이제 또 매도로 전환이 되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매도 우위로 지속되었던 모습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또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 일본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홍콩 그리고 중국 상해 이런 부분들도 다 주요 국가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시 하락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리보 금리와 그리고 또 OIS, 이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이런 금리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이 또 단기적인 이 금융시장에서 조금 좋지 못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서 왜 이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리보 금리와 OIS, 이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이 금리 간에 말하는 것은 이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그리고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 단기 금융자금의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이 제시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단기 자금,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단기 자금의 그 유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지난달 5월 달에 미국 하원에서 이 미국 의회에서 이제 금융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이 도드 프랭크법, 2010년 발표한 이 금융규제법이 규제가 축소되는 부분과 또 중소은행 관련 규정을 이제 대폭 완화를 시켜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워 할 만한 부분이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5월 달, 상원에서는 이미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5월 달에 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 5월 달에는 이 미국에 있었던 금융규제 축소 이 부분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제가 공개방송이나 생방송 회원 방송에서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이 추후에 향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라든지 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는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리보 금리 이 부분이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런던 대형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은행 간의 조달을 통해서 자금을 빌릴 것을 가정을 하고 제시한 이자율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리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3개월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자본 비용의 증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은행의 비용이 증가되면 은행은 그 비용의 증가를 어디에다가 전가를 시킬까요? 대출을 받는 기업들에다가 전가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를 좀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겠고요. 또 이 OIS 금리라는 부분은요.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이래가지고 이자율 스왑의 일종으로 계약기간 중 하루짜리 변동금리와 교환되는 고정금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보금리는 변동금리,
그리고 OIS는 고정금리.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단기 금융자금의 경색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달러화 표시 자본 조달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부분이고,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위험과 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게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또 좋아질 수 있다. 2,800, 700 이렇게 얘기하는 제시가 되기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지금 현 시점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완화가 되어졌잖아요. 완화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증시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다라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위험 노출도가 중국 그 주변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위험 노출도가 2위인 국가입니다. 그만큼 위험 노출도가 큰 상태에서 이런 리보 금리와 OIS 금리에 관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단기 자금의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좀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된 것이 아닌가. 비록 장 마감하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도 많이 좀 줄여놨고,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도 좀 줄어든 상태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부분 오늘 하루 종일 한국 증시를 좀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이 리보와 이제 OIS 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 스프레드 벌어진 폭이 2008년 금융위기 그 시기에 스프레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좀 벌어진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벌어진 스프레드가 지금 3월 달서부터 사실은 제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3월 달서부터 제시가 되고 있었지만 금융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4회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22 통화정책회의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또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들을 또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에 좋지 못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해외 통화 선물이라든지 금리 선물에 있어서 또 참고를 해서 매매하는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 해외 선물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는 오늘 코스피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요, 6월 1일의 시가와 종가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부분이죠. 6월 1일의 시가와 종가는, 시초가는 뭔가요? 6월 한 달에 시초가가 되는 거잖아요. 시초가. 그래서 이 시초가를 만들었던 6월 1일의 시종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장중에 저는 이제 2,438포인트 선이 6월 1일의 종가 부근이었습니다. 이 지수를 오늘 하향 이탈을 시키는지 아니면은 지켜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이제 종목들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이 지수를 하향 이탈시키면서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매수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일간 오늘 하루 중에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2,438포인트 선을 오전에 이탈을 시키면서 장 후반 들어서 반등을 줬지만 그게 저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도 해외 선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는 지지와 저항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때 오늘은 주식 종목 중에서 뭔가를 매수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었다. 그리고 2,430선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금요일 날 주식시장도 그렇게 썩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위험 회피 선호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될 때는 반대편에 있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골드잖아요. 골드 쪽에서의 매수 진입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매수는 잠시 뒤로 밀어두시고 골드 매수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셨더라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하겠는데요. 이 저항 가격을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지금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유로가 급락을 하고 달러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골드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포착이 된다면은 재빨리 골드 쪽으로 관심을 두시고 매수 쪽으로 관심을 두신다면은 또 당일 수익을 올리시는데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앞으로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그리고 위험 선호 이런 부분들은 매번 이슈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투자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에서의 또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 이런 부분들 투자에 좀 어항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